영화 드라마 유튜버로서 현 영화 시장의 몰락은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코로나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회복을 못하는지 저의 100% 개인적인 사견이니 그냥 재미로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영화를 사랑하고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유롭게 토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답입니다. 그럼 바로 갑시다. 첫째, 코로나 시즌에는 몰락의 길은 당연하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데도 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의 자체 제작 작품들의 퀄리티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를 뛰어넘은 지가 오래라는 거죠. 넷플릭스 퀄리티보다 영상미, 스토리, 규모 면에서 부족한 작품을 CGV 판교 2D 주말 기준 인당 16,000원을 지불하고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스탠다드 기준 월 13,500원이면 몇천 가지 작품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 시장이 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영화 매출액을 2023년이랑 비교해보시면은 외화 영화는 93%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 매출액은 50%로 곤두박질을 쳤죠. 외화는 관객들의 선택을 받는데 국내 작품은 관객에게 외면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시장 전체가 아니라 한국 작품에 한해서만 외면받는다라는 것이 더 큰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창작극들은 왜 외면을 받을까요? 물론 인기 많고 대작의 냄새가 나는 엄선된 작품만 수입하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는 다 같이 공멸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일단 우리나라 영화들은 큰 틀이 다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제작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큰 작품들은 외면받기 십상이 흥행 공식을 따라야 되고요. 흥행시킬 수 있는 배우가 와야 되고 신의 감독, 신의 작가, 신의 배우들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항상 그 배급사, 그 배우, 그 스토리, 뻔하디뻔한 클리셰와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얼마 전에 제가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제 지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또 하정우야? 또 황정민이야? 관객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스타들이 총출동했지만 폭망해버린 영화 비상선언 기억하시죠? 이제 스타 마케팅도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비상선언이었죠. 반면 넷플릭스는 자유롭습니다. 작가가 신인이든 배우가 신인이든 기획과 작품만 괜찮다면은 제작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창의적인 스토리, 처음 보는 신인 배우, 편성 시간도 회차도 자유입니다. 굳이 16부작으로 늘릴 필요도 없고 과한 PPL을 신경 쓸 필요도 없죠.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다 보니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집중도 있게 전달해서 관객을 만족시킵니다. 우리 관객들이 넷플릭스 론칭인 2015년 이후 이렇게 3년 4년을 길들여지다 보니 굳이 극장까지 가서 비싼 돈 주고 보는 것이 성에 안 찬다라는 거죠. 편하게 집에서 퇴근하고 혹은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훌륭한 퀄리티의 영상을 이 값에 소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극장은 더 이상 필수 데이트 코스, 반드시 봐야 할 영화 이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마이너스 성장을 갱신하고 있는 슬픈 현실인 거죠. 괜찮습니다. 제 통장도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한강물 따뜻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저렇게 못 만들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위트홈은 회당 제작비가 30억이었습니다. 10회차이기 때문에 300억이죠. 이걸 방송국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한국 광고 시장의 규모상 많이 받아봐야 회당 5억에서 6억을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 25억은 무언가로 메꿔야 된다는 건데 메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는 제작사는 상승을 하고 선택받지 못하면 흥행 실패하는 양극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은 너무나도 좋은 교두부죠. K 콘텐츠는 누가 뭐래도 아시아 문화의 중심입니다. 한국을 점령하면 아시아를 점령하는 마찬가지고 전세계 넷플릭스 신규 유입의 28%는 K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가입한다라는 미국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한텐 거대한 자본이 300억이 사실 미국 넷플릭스 드라마 시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미국 드라마는 회당 평균 제작비가 100억이 넘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하는 오징어 게임은요 9회차 제작비가 290억밖에 안 됩니다. 흥행 수익은 1조 2,400억이죠. 미국 드라마 제작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런 수익을 낸 겁니다. 이러니 넷플릭스가 한국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더 대단한 거는 넷플릭스는 항상 이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한다는 겁니다. 큰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큰 수익을 내고 다시 투자해서 더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고 이런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배우의 출연료, 스태프분들의 임금, 감독님의 페이 등등 계속 상승 곡선을 타는 반면 우리나라 영화 제작사, 배급사, 방송국들은 투자자 배당 나눠주고 똑같은 배급사가 똑같은 영화 제작하고를 반복하는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 논아먹는 갑의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 고인물이 되어 경쟁력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전처럼 갑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즘 관객들이 우리 드라마 영화를 안 본다고 하면서 관객을 탓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관객들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이죠. 그동안 번 큰 돈으로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경쟁력을 안 키우고 투자를 안 하고 선순환을 외면시하니 이런 공룡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작품들이 외면받는 이유로 우리나라 갑들의 나태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태하면 살쪄요. 저처럼.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극장에서 느끼는 감동과 재미로는 충분한 도파민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유튜브, 쇼츠, 틱톡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재밌고 짧게 소비되는 콘텐츠들이 수돗물 틀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짧고 자극적인 도파민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극장에서 긴 호흡의 영상이 이제는 낯설고 집중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엔터적으로 도파민을 느끼기 위해서는 극장뿐이 답이 없었습니다. 종이 티켓을 뽑고 기다리면서 팝콘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제 심장을 뛰게 했죠. 물론 영화 시작 전에 팝콘을 다 먹는 건 국룰이었기 때문에 항상 팝콘 2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죠. 흔히 우리가 아는 MZ세대들은 극장 점유율 1등입니다. 주축이죠. 그럼 그들이 점점 극장가를 외면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혁신적으로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는 이래야 돼.
돼, 극장은 이래야 돼, 배급사는 이래야 돼, 제작은 이래야 돼, 이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수요를 끌어들이고 기존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자극을 주지 못한다면은 이대로는 우리나라 영화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피어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구 형태로 지어진 건물에 디스플레이를 덮어버리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내부도 기깔납니다. 17,000석 규모의 객석 절반을 디스플레이로 덮어버려서 콘서트 혹은 영상을 시청한다면은 정말 새로운 자극이자 새로운 경험이죠. 우리가 혁신적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뒤집어엎지 못한다면 8090년대 아시아 최고의 문화인 홍콩 영화가 몰락한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시장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할 건 뭐다? 경각심을 총평. 제 개인적인 의견을 블라블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뚠뚠이가 보이다 뚠뚠이었습니다.